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개별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많다면 많죠. 뭐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거의 한 10종목이 있고 기어과거에 3종목, 그다음에 과목에도 좀 있고, 그다음에 ISA 계좌에도 개별 종목에 5종목 있고, 뭐 탐욕 종목은 빼더라도 꽤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이 종목들 그리고 뭐 시간이 된다면 해외에 있는 뭐 개별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좀 볼까요? 삼성전자는 뭐 추세 단순 YTD 값이 전부 다 양수죠. 트리플 A, 트리플 플러스라고 해야 되겠지. 이 지금 박스에서 기화각을 통해서 샀고 지금 50선, 20선을 다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연봉으로 봤을 때 찍고 올라가는 형태, 뭐 월봉도 50선을 넘어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0선, 50선을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봉은 좋아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지금은 좋은 모습이다. 이 영상은 그냥 앞으로 개별 종목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사고 팔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의 종목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이제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급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한 48% 하락 주봉상. 그렇다 그래서 뭐 추세 단순 YTD는 전부 다 양수값을 보여주고 있고 20, 50선 위에 있으니까 뭐 카카오페이가 우상향 하고 있는 건 맞다. 저희의 지금 계획은 75,000, 65,000, 55,000 정도에서 매수를 해볼 생각이었었고 지금은 거의 한 58,900원까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게 한 55,000 선? 이 정도 되려나? 55,000 좀 못 되려나? 52,000이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정도가 돼버리고 더 아래로 빠져버릴 수도 있겠지만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카카오페이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한미 반도체는 조금은 좋지는 않네요. 그죠? 한미 반도체는 50선 아래로 빠져 있습니다. 20선 위이긴 하지만 50선 아래로 빠져서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뭐 굉장히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한미 반도체 차트 모양을 좀 보면 연봉, 누적 순매수 이거를 차트 잠깐만요. 누적 순매수를 좀 볼까요? 한미 반도체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죠. 개인만 사고 있는 종목이네요. 한미 반도체 연봉을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상승 균 윗꼬리 뭐 이런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도 뭐 찍었었고 올라가려고 하고 못 올라가고 있고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맞다. 하지만 희망이죠. 제가 이 한미 반도체 좀 사연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들고 있으려고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클릭 미스죠. 클릭 미스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들고 가게 된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버리지도 못하겠고 한번 좀 더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썩 좋은 포지션은 아니지만 지켜봐야지만 된다. 20선이 깨진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자, 이제 배당 성장에 들어있는 10가지 종목들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50선 아래에 20선 겨우 지키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차트 먼저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연봉으로는 지금 뭐 4년 연속 계속해서 띡띡띡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게 거의 시가가 저 위죠. 저기 거의 한 60만 원 선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 얼마가 빠져 있는 거죠? 48.73%가 빠져 있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월봉으로 봐도 뭐 겨우 꿈틀하는 정도인가 이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한 35만 원 요 정도 수준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죠. 작년 어떤 저점, 작년 종가 정도, 올해 시점, 올해 초의 시점 요런 정도까지는 좀 돌파를 해줘야 상승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50선을 넘어야겠는데 아직 2차 전지가 모르겠어요. 아직은 조금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지켜보시죠. 뭐 LG에너지솔루션은 그저 그렇다. SK하이닉스는 주봉상 좀 하나하나 보다가는 끝이 안 나겠네. 주봉상 SK하이닉스는 30만 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한 12% 빠진 상태로 엊그저께 좀 많이 빠졌죠. 뭐 8% 이상인가 빠졌었던 것 같은데 뭐 찍고 뭐 여기든 어떤 선이든 하나를 찍고 다시 올라서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차트 모양 자체는 괜찮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HD 현대중공업 역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고점을 찍고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한 23.82%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차트 모양은 찍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조선주 아직 뭐 괜찮다고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힘을 좀 내고는 있다. 50선, 20선을 전부 다 돌파를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죠. 이것도 조금 차트를 볼까요? 삼성전기가 추세적으로는 아직 하락 패턴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상승 패턴이 되려면 어떤 추세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추세선이라는 것 자체가 대충 그려도 한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탈출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 모양 자체가 추세 단순 뭐 YTD 전부 다 좋아졌고 20선 50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삼성전기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현대차는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단순 모멘텀이라든지 YTD 값은 전부 다 음액값이기는 해요. 50선 아래에 있고 20선 겨우 위로 올라와서 추세가 바뀌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은 하락 추세선쯤에 부딪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죠. 하지만 차트 모양 자체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50선을 적어도 올라타야 조금은 괜찮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현대차. 그래서 뭐 후반부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현대차를 뭐 조금 좋게 보시는 너무 이제 지금 저평가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똑같이 현대차처럼 좀 바닥이고 이제 돌아선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 하나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현대차와 비슷하기는 합니다. 거의 이제 바닥 쪽으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포스코홀딩스도 잠깐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 겨우 이제 머리를 내밀어서 추세가 좀 바뀌어 있는 형태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세 단순 YTD 전부 다 플러스 값으로 바뀌었고 20선 50선을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자리라면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물론 이제 부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이 바닥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얼 바닥이라고는 잘 모르겠으나 바닥권일 것 같다. 그래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도 뭐 단기적인 투자에 어떤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 좋습니다. 뭐
세 개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50선, 20선 위에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주들이 요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좋다. 뭐 보셨겠지만 그 이름 옆에 좀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뜻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고점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일으키려고 하는 차트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HD 현대 역시 뭐 저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좋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제 팔아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크게 팔진 않는데 고점 대비 우리가 DD 값이 좀 많이 떨어지면 리밸루에이션을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5선일 수도 있고 10선일 수도 있고 본인이 정해진 어떤 라인에서 매도죠.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전 잘 모릅니다. 자, 현대건설 역시 고점을 찍고요. 거의 한 16.92% 빠진 상태에서 어떤 기준선을 향해 10선 기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준선인가 전환선인가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네요. 10선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찌 됐든 지금은 고점에 있다. 뭐 20선까지는 한참 멀었고 기준선까지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수 있겠다. 뭐 DD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밸런싱하거나 매수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당 성장 10종목을 보면 지금까지 10종목을 봤잖아요. 뭐 다 추세는 다 살아 있습니다. 단순 모멘텀이 안 좋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가 조금은 애매하다. 이 두 종목은 좀 그렇지만 나머지 8종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겠고요. DD로 봤을 때는 HD 현대 같은 경우는 무시해도 좋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현대차는 어차피 단순 모멘텀 YTD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고 보면 삼성전기는 달려가는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수해 볼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금방 뭐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리고 아까 봤던 현대건설엿이 좀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아직 16% 정도 떨어졌다는 건 다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이긴 해요. 뭐 25% 이상 떨어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뭐 이런 정도 보고 있다. 다른 이 종목들이 내가 보기에는 추세가 다 살아 있어서 지금은 일단 지켜보면 우상향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다. 뭐 마음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A 기자에 있는 배당주를 좀 볼 건데 현대차 EUV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봤기 때문에 뭐 현대차에서 잠깐 봤었잖아요.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린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맞겠지. 현대차 EUV 자체는 현대차랑은 조금은 다르죠. 현대차는 아까 잠깐 어디 있었죠? 현대차는 추세만 살아 있었다고 하면 현대차 EUV 같은 경우는 추세 단순 모멘텀 다 살아 있고 YTD로도 플러스 값입니다. 그리고 차트 모양도 50선, 20선을 다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차 EUV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금융은 지금 뭐 요런 모양이에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라 뭐 나무랄 데가 없다. 고점이냐고 물어보면 아까도 말했죠. 익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기준에서 매도를 하십시오. 뭐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5일선을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해도 되고요. 지금 이 차트 모양으로는 꼭지를 땄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아직 꼭지를 딴 모양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기아차, 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차 역시 추세가 바뀌어 있는 상태죠. 추세는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50선, 20선 위에 있고 현대차와는 다르게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좋아질 것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ISA의 계좌에 데려온 거죠. SK텔레콤도 전부 다 플러스 값이고 50선, 20선 위에 있습니다. 차트 모양으로는 아슬아슬하게 20선, 50선 위에 있고 약간 구름 안에 있는 형태라 좀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했던 모습이 있죠. 차트 모양이 약간은 이걸 좀 그려볼까요?
뭐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다시 뚝 떨어지고 다시 상승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수준을 넘어가줘야 좀 상승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배당주라는 게 뭐 횡보하는 게 배당주잖아요. 뭐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조금 힘을 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를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SK텔레콤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TNG, KTNG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걸 고치고 갈게요. KTNG가 꽤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뭐 어떡합니까? 계속 지켜봐야지. 이 정도까지는 차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를 뭐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또는 KTNG가 너무 높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겠다 그럴 때는 이러한 여기까지는 떨어지려나 이런 생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 들어있는 다섯 종목들을 좀 보면 기아차 빼고는 뭐 추세는 역시나 다 살아있고요. 기아는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기아는 DD가 한 17.32% 살아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S 계좌에 있는 다섯 종목 역시 다 살아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투자 감옥에 있는 종목들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좀 있는데 여기 잠깐 보죠. 일단은 에코프로는 참 끊임없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쭉 이거 한번 볼래요? 에코프로 내가 에코캡이 아니고요. 서두르면 안 돼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의 연봉을 보시죠. 연봉은 30만 원을 찍었고요. 그죠? 고점 대비 83% 빠져 있는 현재의 주가입니다. 월봉상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면 거의 3만 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0만 원부터 매집을 시작을 해서 쭉쭉 보고 있는데 안 되네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고, 한번 물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꽤 뭐 거의 50% 가까이 물려 있는 상태이긴 하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살짝 바뀌어 있지만 뭐 단순 YTD 다 음액값이고 아직 50선, 20선을 하나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다.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찰은 필요합니다. 20선을 넘어서고 50선을 넘어서는지 봐야겠지만 아직은 에코프로가 좀 살아날 희망이 잘 안 보이네요. 거래량이라도 빵빵 터져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한전 KPS는 뭐 원전 이슈로 인해서 급하게 상승했다가 거의 24%, 25% 하락해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이 라인이 제가 왜 그려놨을까요? 이 라인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그릴 거면 여기다 그렸어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데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라인의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거래량이 터진, 쉽게 말하면 급상승 후 이제 여기서 횡보가 시작이 되겠죠. 횡보 후에 그 다음에는 언젠가 올라가겠죠. 한전 KPS는 여기는 거의 배당을 위해서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운 좋게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은 차트 모양이 괜찮아서 조금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JYP 엔터, 이제 좀 있으면 거의 2년 정도를 들고 가게 되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역시 뭐 20선 50선 위에 있으니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보죠. 뭐 K컬처, K엔터 이런 애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자 감옥에 있는 종목들은 솔직히 뭐 사고 팔기를 잘 안 할 종목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셀트리온과 SK가 있는데, 얘네들은 예전에 한동안은 이제 기화과거에서 다뤘던 종목들이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셀트리온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자꾸 이제 누가 뭘 사요라고 물어보면 요새는 이제 현대차이면 셀트리온은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50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뭐 매수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셀트리온은 요새 바이오 분위기 좋고 또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이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누군가가 주변에서 이제 뭐 사요라고 물어보면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고 있죠. SK는 너무 올라서 저는 매도를 했죠. 거의 한 25만 원까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제 고점을 뚫고 좀 조정을 받을 테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맞나요? SK 한번 볼까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SK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그렇죠. 이 고점을 뚫어내면 잠깐 조정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물량을 뺐던 종목입니다. 하도 물량을 많이 들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개인적으로는요. 다시 주봉 차트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다리면 이러한 박스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너무 과열돼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팔고 나니까 이렇게 나쁜 말 하는 건가요? 이 선까지는 아니면 이 선까지는 조정을 좀 기다려 봤다가 다시 추가 매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에코프로 빼고는 에코프로 추세 살짝 돌아섰지만 아직 나쁘다. DD도 뭐 거의 50%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새 제가 보는 건 뭐 자동차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바이오 괜찮지 않겠나. 철강 아까 포스코 뭐 홀딩스 받겠지만 뭐 괜찮지 않겠다. 이슈는 좀 있어요. 관세 이슈도 있고 좀 이렇긴 한데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철강이 막 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이오도 조금은 나빠질 거라고 아니 자동차도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가 이런 생각하지만 얘네 둘은 좀 단기적인 접근, 얘네들은 조금 장기적인 접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자율주행은 딱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딱 ETF 하나 한 종목을 택해야 된다면 에이스 글로벌 자율주행 액티브 이런 종목 지금 이게 오늘 캡처한 건데 뭐 나쁜 모습이 아니잖아요. 뭉침을 줬고 상승 후에 뭉침을 줬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 정도면 뭐 월요일이라도 사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조금 뭐 조정받으면 어떻습니까? 길게 보면 괜찮은 종목이어서 이 종목 괜찮지 않겠나 싶고요. 셀트리온 아까 봤잖아요. 이거 왜 그려놨죠? 추천 종목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살짝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까지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오 중에 이제 알테오젠 좀 까리하긴 한데 일단 고점을 뚫어낸 모습, 박스의 고점을 뚫어낸 모습이라 알테오젠도 뭐 한 45만 원 선 요런 정도까지 한 번 더 밀려준다면 뭐 태워볼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단점은 거래량이 약해졌다는 거. 이러면 이제 하락이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하다가 하는 김에 쭉쭉 합시다. 뭐 어차피 이 영상 아무도 안 볼 건데 뭐 나만 나중에 볼 건데 그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 알겠지만 색깔 빠졌죠. 뭐 그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50선 아래에 있고 20선 겨우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연 YTD로는 올해 성적은 마이너스. 뭐 추세 단순 모멘텀은 살아있긴 한데 이게 지금 차트 모양이 조금 하락하는 듯한 이런 형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50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50선을 찍고 또 저항을 받고 또 내려온다면 애플은 좀 애매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소는 뭐 누가 봐도 뭐 이렇게 강하게 뭐 거의 코스피 상승하듯이 올라가는 마소 뭐 이런 거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테슬라는 애플과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애플보다는 좀 낫다. 50선, 20선 위에 있고 테슬라는 고점만 뚫어낸다면 또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50선 아래로 빠지면 그건 좀 불안해지는 거겠지만 테슬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애플보다는 낫습니다. 엔비디아 뭐 끊임없이 상승하는데 뭐 할 말은 딱히 없죠. 고점 찍어놓고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메타 역시 뭐 나쁘지 않다. 고점에서 약간 조정받고 지금은 고점에서의 조정이잖아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 같으면 따라 붙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도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상승할 땐 또 무드가 바뀔 수 있겠죠. 아마존도 뭐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고점 근처에서 또 저항을 받으려나 이런 생각으로 여기까지는 가겠지 하는 생각. 일선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거의 일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알파벳도 역시 똑같네요. 아마존과 거의 일선으로 떨어졌고 각도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기 이제 꺾였다가 N자 형태로 고점을 다다르려고 하겠죠. 고점 근처를 가보려고 하겠죠. 이런 정도 보면 되겠죠. 팔란티어는 뭐 제가 뭐 봐줄 게 없어요. 제가 이거는 뭐 투자를 했다 이제 빼버렸던 종목인데 이 정도 보고 있으면 될까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기를 기대해야겠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너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배당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개 종목들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리얼티인컴. 리얼티인컴은 좋지는 않아요. 계속 이제 횡보 크게 보면 횡보인데 지금 50선, 20선 아래로 빠져서 여기도 역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살아나야 될 텐데 모르죠. 일단 배당주로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당은 5.67로 높아졌어요. 거의 배당 6% 가까이 되면 다시 사볼 수 있다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거의 한 50달러 근처에 오면 사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50.99부터 뭐 이렇게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리얼티인컴을 들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들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제 미국 배당주 중에서는 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코카콜라 고점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걸 뚫고 갈까 말까 하는데 이런 차트 모양은 뚫고 가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지켜봐야죠. 아직은 약간 이거 잘 그러는 거 맞죠? 20선 아래로 빠졌어요. 이제 추세적으로는 약간 좀 하락하려고 하나 그런 상태가 있죠. 뭐 다 살아있긴 해요. 올라가 주면 좋죠. 저 역시 배당주로 들고 있는 거니까 올라가 주면 좋은데 코카콜라 저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 필립모리스는 저 우연한 기기에 너무 낮은 자세에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뭐 기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 코카콜라는 배당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코카콜라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필립 모리스는 또 많이 배당이 줄어들기는 했죠. 뭐 그래도 얘는 뭐 20선 닿으면 절반 정도 버리죠. 그게 낫겠죠. 코카콜라도 그러한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CVX는 최근에 이제 조금 배당으로 살짝 샀던 종목이긴 합니다. 20선, 50선을 돌파했고 뭐 전부 다 모멘텀이라든지 YTD 괜찮습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CVX를 제가 왜 처음에 매수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이런 에너지주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큰 배당, 큰 포션이 비중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최근에 들어간 이제 코인, 이건 이제 배당주는 아니죠. 배당을 주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오늘 또 영상을 혹시 만들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시긴 한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생각에 뭐 간접 투자 형태죠. 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 형태로 코인베이스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뭐 로빈 후드를 잡을 수도 있었고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그 회사를 잡을 수도 있었고 코인베이스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코인베이스를 택했던 거죠. 조정 받을 수 있는 라인 그려놓고 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거기까지 떨어진다면 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의 지금의 어떤 상황 같은 걸 살펴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몇 종목 빼고는 지금은 다 분위기 좋아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